예. 자, 오늘 이제 사이트 내에 들어가서 봤더니 사이트에서 직접 연결하라고 해서 지금 이제 사이트로 직접 연결해서 진행하는 거라 끊기지 않는다고 하는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 네 분이 들어와 계시고요. 자, 여러분들 자료는 채팅방에도 제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저는 채팅방에 여러 개가 한꺼번에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개 따로 해놓겠습니다. 분석 작업에 실습, 정렬, 부분합, 피벗 테이블 우선 3개 먼저 올려드릴게요. 예, 컴퓨터에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시간이 돼서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네 분이 들어와 계신데 뭐 들어오시겠죠, 차츰. 자, 시작합니다. 자, 파일의 열기 이용하셔서 카톡방이나 제가 채팅방에 올려놓은 자료를 저는 3가지 다운 받아주세요. 첫 번째는 정렬입니다. 자, 정렬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분 더 들어오셨고요. 분석 작업의 실습에 자, 정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페이지는 158페이지입니다. 지금 6분 참여하고 계십니다. 혹시 작업하시다가 질문 있으신 분은 채팅방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정렬을 할 때에는요. 그 필드 제목서부터 제가 이건 노란색으로 체크를 해서 항상 어디가 필드 제목인지는 알려드릴게요. 자, 필드 제목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전체를 다 잡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데이터라는 곳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데이터에 잠시만요. 예. 데이터에 보면 이게 정렬이에요. 어디가 정렬 부분인지 체크해 주세요. 자, 정렬 클릭합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이 대화 상자가 딱 뜰 거예요. 자, 분명히 노란색 영역도 잡았잖아요. 그런데 영역은 지금 현재 이 3번째 행, 필드 제목을 제외하고 선택이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필드 제목은 얘네들과 같이 정렬 대상이 되면 안 되고 얘는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렬이라는 대화 상자, 지금 방금 들어오신 분 계셔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정렬이라는 데이터를 받아서 자, 작업을 지금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이라는 걸 클릭하시면 물론 영역은 B3셀부터 시작해서 I16셀까지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정렬을 클릭할게요. 자, 그러면 이 필드 제목은 정렬 기준이기 때문에 정렬 대상은 아니에요. 기준이지.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얘가 자동으로 그렇게 설정해 준 건데요. 내 데이터에 머리글 표시라는 것이 체크되어 있죠. 얘를 체크 해제하는 순간 이제 필드 제목도 정렬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체크를 꼭 선택된 상태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요 정렬 기준에 화살표를 눌렀을 때 요 필드 제목들이 요 정렬 기준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요 체크를 해제한 상태에서 요 정렬 기준에 화살표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위쪽에는 B열, C열, D열 얘가 바로 정렬 기준에 즉 열 알파벳이 나와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얘가 정렬 기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여기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라는 것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필드 제목은 정렬 대상이 아닌 정렬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문제 보시면 정렬 기준을 해서 학과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렬 기준 학과에 네. 예 오름차순 정렬 되겠죠?
자, 오름차순 문제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 오름차순은 뭐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오름차순이고요. 그 역순이 내림차순입니다. 자,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네트워크과끼리, 사이버보안과끼리, 소프트웨어과끼리 이렇게 그룹됐죠? 자, 이 상태. 자, 근데 학과 이름이 같을 경우에 동일한 학과일 경우에 총점의 내림차순이라고 돼 있어요. 즉 정렬 기준을 하나 더 둔다 이 얘기예요. 자, 정렬에 다시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정렬 기준 추가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 추가 선택해 주시고요. 다음 기준이라는 걸 선택해서 총점을 선택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엔 오름차순이 아니라 내림차순으로 선택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만 제가 영역으로 잡아볼게요. 네트워크과 중에서도 그 총점이 가장 큰 게 맨 위에, 그 다음. 이걸 가장 큰 숫자가 위에 올라가는 것을 내림차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뿐만 아니라 하나만 할 수도 있고 두 개 이상의 정렬 기준을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했습니다. 자, 지금 방금 들어오신 분 정렬 데이터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정렬. 자, 지금 카톡방하고요. 채팅방에 자료로 올려놨습니다. 자, 두 번째 정렬 선택해 주세요. 두 번째 정렬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정렬 기준, 여러분들 교재는 160페이지입니다. 160페이지에 출제 패턴 2. 자, 보시면 수익 국가 오름차순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수익 국가별로 정렬이 되겠죠. 자, 필드 제목은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해놓을게요. 여기까지 필드 제목이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지금 보면 색깔도 들어있죠. 즉 정렬을 색깔로도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자, 필드 제목을 포함한 전체를 다 잡아줍니다. 현재 이 자료는 정렬에 여기 보시면 시트 2, 정렬 2에 있습니다. 자,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정렬 기준 누르셔서 이번에는 수입 국가를 선택하고 160페이지 문제를 보시면 수입 국가 오름차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값은 오름차순이고요. 확인 눌렀어요. 자, 그러면 미국끼리, 영국끼리, 일본끼리, 끼리끼리 묶여 있네요. 자, 다시, 예, 이현재님 들어오셨고요. 다시 정렬 누르셔서 기준 추가를 할 겁니다. 기준 추가를 눌러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다음 기준은 뭐냐 하면 문제 보니까 동일한 국가인 경우 이익에 그랬습니다. 이익을 선택해 주시고요. 근데 보니까 RGB라고 돼 있죠. RGB는 레드, 그린, 블루 요 세 가지 빛의 삼원색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건데요. 얘가 셀 값이 아니라 색깔이죠. 그러니까 화살표 눌러서 셀 색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셀 색 없으면 화살표를 눌러서 자, 영역으로 잡은 부분에 필드 제목에 해당하는 색깔이 있으면 그 색깔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선택해 주시고 자, 위에 할 건지 아래로 할 건지 선택할 수 있어요. 문제 보시면 위에 표시하도록 그랬죠? 위에 표시 선택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합니다. 이게 미국이죠? 이익에 해당하는 이 셀색이 맨 위로 올라갔죠? 자, 영국 보겠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로 이익에 해당하는 이 색깔이 맨 위로 올라갔죠? 자, 이렇게 해서 나타내 주는 걸 가리켜서 정렬 기준의 색깔로도 정렬 기준을 할 수 있다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162페이지고요. 이제 정렬 세 번째 시트를 선택해 주세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여기서는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이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니라 사용자 지정으로도 할 수 있어요. 자,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필드 제목은 제가 색깔을 좀 노랗게 한번 좀 보기 편하게 해드리고요. 필드 제목을 포함해서 다 잡습니다. 됐죠? 자, 이제 데이터에 가서 정렬을 선택할 겁니다. 정렬 선택했어요. 자, 여기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라는 것이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필드 제목, 즉 기준은 선택 영역에서 빠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정렬 기준 클릭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직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책. 자, 그런데 보세요.
얘가 오름차순인가요? 부장, 과장, 대리, 사원으로 돼 있어요. 즉, 오름차순도 아니고 내림차순도 아닌 사용자 지정으로 해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정렬에 오름차순, 내림차순의 이 화살표를 클릭해서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는 곳으로 가세요. 그러면 이런 대화 상자가 딱 뜹니다. 자, 여기에다가 오른쪽에 목록 항목이라는 곳을 클릭하셔서 어떻게 입력하시냐면 첫 번째 부장 엔터, 과장 엔터, 대리 엔터, 마지막 4번까지 쓰시고 나서 추가를 클릭하는 거예요. 자, 맨 마지막에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제 한 번 더 확인을 누르시면 자, 여기에도 부장, 과장, 대리, 사원 순으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기준 추가를 하나 더 해서 다음 기준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동일한 직책일 경우에는 자격증을 했습니다. 자격증 기준을 선택해 주시고 자, 이게 또 셀 값이 아니라 셀 색으로 되어 있죠? 셀 색 선택해 주시고 위치를 색깔을 정해야죠. 색깔 기존 들어있는 색깔은 여기 나타납니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RGB라고 해서 25, 242, 204 이건 뭐냐면 2의 8승이라고 그래요. 2의 8승을 하면 256이에요. 근데 1부터 했을 때 256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색깔은 0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256이 아니라 255가 가장 큰 숫자가 된다라는 거 그냥 상식적으로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256은 나올 수 없죠. 가장 큰 수가 255라는 겁니다. 0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자, 이제 보니까 위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위에 표시 자,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바로 정렬이에요. 자, 우리가 그 다음 배울 부분합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 부분합을 하기 전에 꼭 해야 될 게 바로 정렬입니다. 다시 한번요. 자, 페이지 165페이지고요. 이제 부분합을 나갈 거예요. 부분합하기 전에 꼭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정렬. 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미리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따가 시나리오 관리자라는 걸 할 거예요. 시나리오 관리자 하기 전에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이름 정의예요. 자, 정리할게요. 부분합하기 전에 꼭 해야 될 거 뭐예요? 먼저 정렬. 시나리오 하기 전에 꼭 해야 될 거 먼저 뭐 해야 돼요? 이름 정의. 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부분합 파일 열겠습니다. 부분합 열어주세요. 자, 카톡방 하고요. 채팅방에 자료는 다 올려놨습니다. 시작할게요. 자, 부분합하기 전에 항상 뭐부터 해야 된다? 정렬 먼저 해야 된다. 자, 이 기준을 가지고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분 들어와서 수업 중이십니다. 자, 필드 제목은 제가 색깔을 약간 노란색으로 해놓고 어디가 필드 제목인지 참고해 주시고요. 자, 클릭 드래그로 이렇게 영역을 잡을 겁니다. 필드 제목부터 다 잡을 거예요.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정렬 먼저 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그 부분합에서는 그 출력 형태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라 최종 결과가 나와 있고 그 밑에 내용, 지문들이 쭉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이 그 지문을 몰라도 하나도 몰라도 이 출력 형태만 보고서도 여러분들이 뭐별로 정렬됐으며 어떤 식으로 계산했는지를 다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정렬. 뭐별로 정렬했느냐? 여러분들 165페이지에 그 출력 형태를 딱 보시면은 자, 두꺼운 글씨 찾아보세요. A열 밑에 보면 두꺼운 글씨들이 쭉 나와 있죠? 그 중에 맨 밑에 무슨 글자가 나와 있냐면 전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찾으셨죠? 그 전체라고 나온 말 맨 위에 있는 필드 제목이 뭐예요? 학과죠? 즉, 학과로 정렬한 겁니다. 정렬 기준은 학과. 자, 두 번째, 오름차순이냐 내림차순이냐는 자, 멀티미디어의 미음, 인터넷 정보과의 이응, 정보통신과의 지읒. 어떻게 돼 있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이죠. 즉 오름차 순이죠. 자, 그래서 전체라는 글씨를 찾습니다. 두꺼운 글씨. 뭐 전체 최대값이든 전체 평균이든 함수는 나중에. 자, 우선 전체라는 글씨 찾고 맨 위에 있는 필드 제목 학과. 아, 학과가 정렬 기준이구나. 자, 데이터에 정렬로 가서 정렬 기준은 학과. 차수는요. 미음, 이응, 지읒이죠. 멀티미디어, 인터넷 정보, 정보통신권. 그러니까 오름차순이죠. 확인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멀티미디어과 끼리, 인터넷 정보과 끼리끼리 묶였죠. 그 끼리끼리 묶인 것을 엑셀에서는 그룹화할, 즉 그룹화된 항목이다. 즉 그룹화할 항목, 즉 그룹화된 항목이다. 같은 말이에요. 자, 이제 정렬이 끝났으니까 뭐 해야 돼요? 부분합해야 되겠죠? 자, 부분합은 여기입니다. 자, 이 부분합을 클릭할 겁니다. 자, 클릭했어요. 제일 먼저 나온 맨 위에 뭐 나왔죠? 그룹화할 항목. 그렇죠? 저는 여기가 그룹화된 항목이라고 했으면 더 좋겠는데 그룹화할 항목이라고 나옵니다. 정렬 기준 뭐였어요? 학과였죠. 즉 그룹화할 항목은 꼭 정렬 기준인 학과가 되어야 됩니다. 즉 정렬을 학과로 했다면 그룹화할 항목도 똑같이 학과가 돼야 돼요. 절대 다른 게 되면 안 됩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절대 다른 게 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함수 볼 겁니다. 자, 함수를 살펴볼 건데요. 함수는 지금 몇 분이 들어와 계시죠? 참가자분은 현재 9분 들어와 계십니다. 자, 총점을 우리가 총점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뭘 구하는 거냐면 문제 보세요. 165페이지 출력 형태를 보면은 무엇으로 어떤 것으로 함수를 썼으며 무엇을 함수로 해서의 적용 대상인지를 다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볼게요. 자, 첫 번째. 총점의 평균이 계속 나와요. 예, 스피커는 좀 꺼주세요. 자, 지금 녹화되고 있습니다. 스피커는 좀 꺼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보면은 검정색 글씨로 되어 있는 거 멀티미디어과만 볼게요. 멀티미디어과의 최대값, 그 밑에는 멀티미디어과의 평균이라고 되어 있죠. 자, 밑에 인터넷 정보과 보세요. 똑같아요. 인터넷 정보과의 최대값, 인터넷 정보과의 평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함수 중에 뭐 먼저 했냐? 아래쪽 거를 먼저 한 겁니다. 즉 평균을 했고요. 그 다음, 즉 한 번 한 함수 다음에 또 다른 함수를 하게 되면 기존에 했던 함수 위로 올라가요. 자, 그러니까 최대값과 평균 중에 뭐 먼저 했다? 평균 먼저 했구나. 아래쪽 거 먼저 했구나. 그 다음에 최대값을 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평균 먼저 볼게요. 평균 오른쪽으로 쭉 볼게요. 빈칸, 빈칸, 계속 빈칸이다가 맨 오른쪽에 85.75라고 나오죠. 85.75라는 숫자가 들어간 거 맨 위에 있는 필드 제목은 뭐죠? 총점이죠. 즉, 총점의 평균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함수는 뭐라고요? 평균. 그 다음에 총점. 잘 선택되어 있으면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체크한 상태에서 밑에 거 볼게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란 말은 뭐냐면 뭔가 해야 내가 뭔가 새로운 것으로 할 때 기존에 있는 것과 대치되겠죠. 자, 근데 기존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럴 때는 처음에 함수를 넣을 때는 이 밑에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 이제 확인 그냥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평균 먼저 나왔고요. 맨 뒤에 여기 총점의 평균이 나온 걸 알 수 있죠. 자, 이제 두 번째 하겠습니다. 부분합 다시 들어가 주세요. 자, 그룹화 항목 학과는 뭐로 변경돼야 되죠? 변경되면 안 되죠. 왜요? 우리 정렬할 때 뭐별로 정렬했어요? 학과로 정렬했잖아요. 그러면 그룹화 항목 또한 똑같이 학과해야 된다라고 했죠. 자, 제가 가끔 또 그럴 거예요. 정렬을 학과로 한 다음에 정렬 기준을 학과인 상태에서 다 학과를 그룹화 항목을 뭐로 바꿔야 되죠? 그러면 바꾸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할 함수 뭐였죠? 평균 했고요. 평균 위에 있는 최대값. 최대값을 선택합니다. 최대. 자, 그런 다음에 최대 오른쪽을 따라가 보세요. 빈칸 빈칸 하다가 29, 28 나왔어요. 29, 28이 나와 있는 필드 제목은 중간고사, 기말고사죠. 즉, 요
계산할 항목은 이제 총점이 아니라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입니다. 요 네모난 칸을 선택하세요. 부분합에서는 선택할 때 글씨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요 네모난 칸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건 두 번째 거죠. 두 번째 거 할 때 주의할 점,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꼭 체크해야만 아까 처음에 했던 평균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체크된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면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대한 최대값은 나오지만 기존에 있던 평균은 사라져버려요. 우린 둘 다 나타내고 싶은 겁니다. 그럴 땐 꼭 어떻게 해라? 두 번째 할 때에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체크 해제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랬더니 최대가 위쪽, 평균 앞에 거 했던 함수 위에 우리가 나중에 한 함수가 올라가죠. 자, 그래서 29, 28이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대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자,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나타나신 겁니다. 자, 이제 쭉 설명을 통해서 하나하나 했다면 이제 한번 쭉 연결해서 부분합 2번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 필드 제목은 제가 노랗게 잠깐 체크해 놓을게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겁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셔서 169페이지 보세요. 뒤쪽 내용은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뒤쪽 내용은 보지 마세요. 아예 내용을 보지 마시고 요 출력 결과만 보고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필드 제목을 포함해서 다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정렬해야 되죠. 자, 정렬 시작하겠습니다. 정렬에 들어가셔서 데이터에 정렬을 클릭하겠습니다. 뭐별로 정렬되어 있죠? 우리가 알 수 있죠. 뭐별로 정렬됐다? 부서명. 그렇죠. 어떻게 찾아요? 자, 아래쪽에 보면 붉은색 글씨 중에서 전체라는 글씨 맨 위에 있는 필드 제목을 보고서 알 수 있는 거라고 했죠. 자, 여기 부서명 밑에 보면 전체라는 글씨가 여러분들 교재의 출력 형태에 나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정렬 기준은 부서명이 됩니다. 잘 되셨죠? 자, 그런 다음에 차순을 볼게요. 관리부, 영업부, 총무부, 기업, 이응, 치읓. 그러면 뭐예요? 오름차순이죠? 자, 이제 확인을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정렬이 끝났습니다. 자, 정렬 기준은 뭐였어요? 부서명. 그러면 부분합을 우리가 할 때 맨 위에 그룹화 항목은 꼭 뭐야 돼요? 부서명이 돼야겠죠. 자, 이해되셔야 됩니다. 문제 없죠? 자, 시작합니다. 또. 자, 부분합 들어왔습니다. 부서명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 보겠습니다. 함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인원수와 평균. 뭐 먼저 해야 되죠? 아래쪽 거 먼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평균 먼저 합니다. 뭐의 평균인가요? 평균 봤더니 국과 영어, 자격증, 총점에 다 숫자가 들어있죠? 자, 그래서 국과 영어, 자격증, 총점 요 네 가지를 다 선택을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세요. 잘하셨어요. 평균의 오른쪽에 국과 영어, 자격증, 총점 네 가지가 다 집이에요? 아니요, 집이야. 아, 잠깐 뭐 찾고 있어. 아니, 잠깐 뭐 찾고 있어. 예, 마이크 얘기- 나 수업하는 중이니까 소리가 다 운전하고 들리네요. 있어. 음소거 좀 이게? 해주세요. 이거. 언니 별일 없어요? 이게 뭐야? 은찬이는 안경 썼어? 안 저기 썼지. 강소미님 저기 소리 좀 꺼주세요. 음소거 좀 시켜주세요. 제가 그냥 음소거 강제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평균이 됐습니다. 평균이 됐으면 다음 해야 될 게 인원수입니다. 인원수는 뭐라고 부르냐면 카운트라고 불러줘요. 카운트. 자, 해볼게요. 부분합 다시 들어왔습니다. 요 그룹 하랑목 부서명은 뭐로 바꿔야 되죠? 그렇죠. 바꾸면 안 되죠. 우리가 정렬을 부서별로 했기 때문에 바꾸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평균이 아니라 뭐예요? 인원수는 카운트, 즉 개수라고 합니다. 개수. 자, 뭐의 개수인지 자, 인원수 따라가 보면 성명 밑에만 숫자 3이 있네요. 그러니까 성명을 먼저 체크하기 전에 잘못 선택한 것을 체크 해제부터 하세요. 기존에 했던 거를 체크 해제해야 된다 소리입니다. 국가 점수
영어 점수, 자격증. 밑에 또 있어요. 총점. 요 4개는 먼저 체크 해제하시고 성명을 체크합니다. 자, 지금은 우리 두 번째 하는 거죠. 두 번째 할 때 지켜야 될 거 뭐죠? 그렇죠. 새로운 값으로 대체를 꼭 체크 해제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서 결과를 보시면 똑같죠? 자, 먼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요 밑에 전체라는 내용을 봐서 맨 위에 있는 필드 제목인 부서별로 정렬을 했습니다. 함수는요, 개수와 인원수가 평균이 있는데 뭐부터 한 거예요? 아래쪽 거, 평균 먼저 했습니다. 대신 평균에 어떤 거? 오른쪽에 숫자가 들어있는 요 필드 제목으로 우리가 여기까지죠?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죠. 대상이 된 거죠. 항목이 된 거죠. 두 번째 할 때는 위에 있는 개수를 함수로 해서 성명인 요 숫자 3만 들어있는 것에 성명을 항목으로 해서 우리가 함수를 나타내 줬습니다. 자, 근데 여기 개수 한번 보세요. 우리 영역을 좀 다 잡은 상태에서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개수가 인원수란 글씨로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꾸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컨트롤 누르시고요. 알파벳 F 누르시면 이렇게 찾기 및 바꾸기라는 게 딱 떠요. 컨트롤 알파벳 F 되셨죠? 그런 다음에 요 바꾸기를 클릭하세요. 찾을 내용에는 개수라고 써주시고요. 바꿀 내용에다가는 문제에 나와 있는 인원수라고 써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모두 바꾸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모두 바꾸기까지 해서 나타내 줬어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분합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건 닫아주시고요. 부분합 세 번째 눌러주세요. 필드 제목은 제가 노란색으로 좀 체크를 좀 했고요. 자, 필드 제목을 포함해서 전체를 다 잡아주세요. 자, 되셨죠? 자, 페이지는 넘어가서 한 가지 안 한 거 있었네요. 요 부분합 2로 다시 와주세요. 부분합 2. 자, 보시면 여러분들 170페이지 자, 화살표 두 번째까지 했고요. 세 번째 거. 평균 소수점 자릿수는 1로 해라라고 돼 있죠? 자, 평균 소수점 자릿수, 여기죠, 여기. 이렇게 처음 잡아주시고, 컨트롤 눌러서 여기, 다시 컨트롤 눌러서 여기와 여기. 이렇게 평균 부분에 해당한 영역을 잡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홈에 가세요. 홈에 가셔서 자, 여기를 클릭할 겁니다. 여기가 자릿수라는 거예요. 물론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셀 서식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 홈의 표시 형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눌러볼게요. 클릭 했더니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오죠? 한 번 더 누르면 셋째 자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줄일 거예요. 자, 두 번째 얘가 줄이는 겁니다. 한 번 딱 눌렀더니 이제 소수점 전부 다 첫째 자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늘리고 줄이는 걸 통해서 한꺼번에 바꾸는 방법 첫 번째. 두 번째는 영역을 잡은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셀 서식으로 갑니다. 자, 셀 서식에 들어와서 자, 여기 사용자 지정에 스크롤 막대를 맨 위로 올릴게요. 맨 위로 올리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라는 것이 기본으로 나와 있어요. 선택하시고 여기 형식이라는 부분에서 클릭해서 소수점 둘째 자리에 있는 0 2개 중에 하나를 찍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편하신 거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편한 거로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분합 2번까지 해봤고요. 자, 부분합 3번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부분합 3번도 이제 우리가 보지 않고서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우선 제가 질문을 좀 해볼게요. 자, 뭐별로 정렬됐나요? 그렇죠. 품목으로 정렬됐죠. 자, 함수 뭐 먼저 사용했나요? 그렇죠. 최대값이죠.
그럼 뭐의 최대값이죠? 그렇죠. 수량의 최대값. 자, 최대값 오른쪽에 737 나와 있죠? 그 메뉴에 있는 필드 제목이 수량이잖아요. 즉, 수량의 최대값을 구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무슨 함수 썼나요? 요약이란 말이 나왔어요. 요약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자, 얘가 합계를 요약이란 말로 나타내요. 여러분들이 요약이란 말이 나왔으면 아, 합계를 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합계는 뭐의 합계죠? 하나가 아니라 두 개죠. 판매가와 판매 금액의 합계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서 문제 보겠습니다. 내용을 읽어볼게요. 176페이지입니다. 부분하 나와 있습니다. 기능을 이용하여 맥주 판매 현황표에서 그림과 같이 뭐별로? 그렇죠. 품목별로 문제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뭐뭐별. 요게 정렬 대상이에요. 정렬 기준 품목별. 자, 함수는 뭐부터 있죠? 최대값 먼저 있었죠? 수량의 최대 나오죠. 그 다음엔요, 계산한 후. 그 다음 했던 게 요약의 합계라고 했죠. 합계인데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였죠? 그게 뭐였어요? 판매가와 판매 금액이었죠. 이렇게 문제에도 나오긴 하지만 출력 형태를 보고서도 이 문제를 알 수 있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한 겁니다. 자, 정렬 보세요. 품목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우리 오름차순이라는 걸 이미 알아요. 다시 175페이지로 넘어오셔서 스카우트의 시옷, 그 다음에 카스의 카, 클라우드의 티어, 테라, 하이트 나와 있죠? 자, 이제 정렬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자, 데이터에 정렬 클릭합니다. 뭐별로 정렬됐나요?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분목이죠. 자, 그 다음에 무슨 차순이죠? 그렇죠. 오름 차순이죠. 시옷, 키어, 티귿, 히응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부분합 들어갑니다. 뭐로 정렬했죠? 품목으로 정렬했으니까 요 그룹화할 항목 또한 똑같이 뭐가 돼야 돼요? 품목이 돼야 되죠. 자, 함수 어떤 거 먼저 했죠? 요약 최대값 밑에 있는 거 먼저 한 거라고 했었죠? 최대를 선택합니다. 뭐의 최대값이죠? 그렇죠. 수량의 최대값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하나가 무조건 선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잘못 선택된 거라고 생각되시면 체크 꼭 해제하시고 제대로 된 것을 선택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량 먼저 체크해버리면 잘못된 것이 그대로 선택된 상태에서 계산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뭘 우려하는지 아시겠죠? 자, 이제 밑에 있는 거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우선 첫 번째 할 때는 신경 쓰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자, 확인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부분합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해야 될 항목, 함수. 자, 이 항목은 절대 바꾸면 안 된다. 기억하시고요. 자, 함수는 합계라고 했습니다. 요약이 합계라고 했습니다. 자, 잘못 선택한 수량은 체크 해제하시고, 이제 뭐와 뭐의 합계죠? 판매가와, 그렇죠. 판매 금액이죠. 두 번째 할 때는 꼭 체크 해제할 게 있습니다. 뭐였죠?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꼭 체크 해제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76페이지에 보시면 또 해야 될 게 좀 몇 개 있네요. 자, 두 번째와 살펴보겠습니다. 부분합 표서식의 표 스타일을 밝게 16으로 하래요. 자, 데이터에 보시면 현재 잡혀 있는 거에 여기 보시면 이제 서식들이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어, 데이터 지금 현재 부분합에 표 스타일 밝게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현재 잡혀 있는 거에 데이터에는 표 스타일 밝기라는 것을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지금 뭘 보고 하라고 하는 건지 잠깐만요. 자, 홈에 표 스타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로 갈게요. 홈에 보시면 서식이 표 스타일이에요. 서식이 표 스타일이 표 서식과 같은 말입니다. 자, 밝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밝게 16에 해당하는 거 여기 있네요. 이게 16에 해당하는 거네요. 자, 이거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 이렇게 해서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확인. 이렇게 나타내 준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게 되면 여기 사이사이에 음영이 들어간 줄이 있죠. 그 부분은 폼에 들어가서 자, 표 스타일을 만들어 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부분합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제 부분합 종료해 주시고요. 그 다음 거 하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 들어가죠. 열기 하셔서 자, 피벗 테이블 파일까지 열어주세요. 자, 피벗 테이블 파일 열어서 자, 준비해 주세요. 자, 시작합니다. 자, 먼저 피벗 테이블 마찬가지입니다. 자, 필드 제목부터 시작해서 다 잡습니다. 피벗 테이블은 데이터에 없어요. 피벗 테이블은 어디 있냐? 삽입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삽입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 컴퓨터에 2016 버전이 깔려 있으면 관계없는데 2019 버전이 깔려 있다면 그 이상의 버전이 깔려 있다면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자, 또 하나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을 때는 요 위에 어쨌든 피벗 테이블 들어가서 피벗 테이블이란 위에 거 요걸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그냥 클릭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그 외부 데이터 가져올 때 미리 말씀드렸었죠? 그거는 데이터의 여기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저처럼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경우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16 버전이라 써 있다 하더라도 업그레이드된 19 버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삽입해 보시면 아마 정확한 16 버전은 이 화살표가 없어요. 근데 업그레이드된 16 버전이나 19 버전은 여기 화살표가 있습니다. 자, 요 맨 위에 요 아이콘을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자, 아이콘 클릭 된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기존 워크시트를 눌러주시고요. 자, 문제 볼게요. 첫 번째 화살표 보세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동일 시트 A14라고 되어 있어요. 자, A14 셀 여기다 클릭하시고 물론 기존 워크시트를 꼭 체크해야 됩니다. A14 셀 선택했습니다. 자, 이제 확인 한번 눌러주세요. 자,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라는 게 뜹니다. 얘는요. 자, 여기 보시면 피벗 테이블 도구에 두 가지가 있어요. 피벗 테이블 분석, 디자인. 자, 그 중에 피벗 테이블 분석의 오른쪽 끝에 보시면 얘를 체크하면 사라지고 다시 한번 체크하면 나타납니다. 물론 이 X로도 없앨 수 있어요. 만약에 X로 딱 없앴습니다. 다시 나타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피벗 테이블 도구의 피벗 테이블 분석에서 자, 여기 필드 목록을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안쪽, 피벗 테이블이라는 안쪽이 선택된 상태에서 얘가 나타나지 바깥에 클릭하면 사라져요. 그래서 꼭 이 안쪽, 피벗 테이블이 들어있는 안쪽을 선택해야만 피벗 테이블 도구가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피벗 테이블 분석 누르셔서 필드 목록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필드 목록을 나오게 하는 두 번째 방법. 자, 없앴습니다. 자, 이 안쪽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면 맨 밑에 필드 목록 표시라는 게 있어요. 얘 눌러도 오른쪽에 나오죠? 자,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부서별 근무 연도 현황. 예. 미나님. 미나님 이제 들어오셨네요. 아직 들어오는 중이시고요. 예, 들어오셨네요. 자, 현재 10분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계속하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에서 부서별 근무 연수 현황을 이용해서 부서는 어디다 놓으라고 돼 있어요? 행. 자, 이때는 글씨를 클릭 드래그 하는 겁니다. 구분합에서처럼 요 앞에 클릭하는 게 아니에요. 자, 부서를 클릭 드래그해서 행에다가 갖다 놓으세요. 클릭 드래그로 행에다가 이렇게 놓는 겁니다. 그냥 클릭 드래그로 갖다 놓는 거예요. 직위는 열로 그랬습니다. 요 직위라는 글씨를 클릭 드래그해서 열에다 갖다 놓으세요. 어렵지 않죠? 그냥 클릭 드래그로 갖다 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갑에다가는 뭘 갖다 놓느냐 봤더니 갑에는 근무
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무연수라는 글씨를 클릭 드래그로 값에다 갖다 놓으세요. 자, 근데 뭐라고 나왔어요? 함수는 합계라고 나왔죠? 근데 얘를 뭐로 바꿔야 돼요? 근무연수의 최대값을 계산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합계를 최대값으로 바꾸는 방법은 두 군데서 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해야 돼요. 오른쪽 클릭하면 아무것도 안 떠요. 여기서는 왼쪽 클릭을 해야 팝업 메뉴가 뜨고요. 값 필드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래서 최대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디서 하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숫자. 이 숫자 있는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런 다음에 여기도 값 필드 설정 있죠? 선택하셔서 해당하는 함수로 바꾸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보다는 제가 추천을 하는 곳은 여기서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다음 보겠습니다. 두 번째 화살표 보세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 빈 셀은 별로 집어넣어요. 이렇게 빈 셀들 있죠? 여기를 별로 하나하나 채우는 게 아니라 자, 여기에서 숫자 있는 곳이 바로 값 부분이에요. 여기가 값에 해당하는 부분, 여기가 열에 해당하는 부분. 여기는요, 행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값에 해당한 부분 아무 데서나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피벗 테이블 옵션이라고 나와요. 자, 이 피벗 테이블 옵션 눌러주시고요. 여기 보면 빈 셀 표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다가 별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하나 더 참고해 보세요. 여기 위에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위치만 확인하세요. 지금 할 건 아닙니다. 자, 빈 셀에 열 집어넣고 확인하시면 빈 셀에는 하나하나 전부 다 별이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영역에서 뭐 해야 되죠? 맨 마지막 피벗 테이블 스타일이죠. 이건 홈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디자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부분합할 때는 홈에서 뭐 했어요? 표 스타일이라는 걸 했는데 지금은 표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피벗 스타일이라고 돼 있죠. 자, 이거는 디자인에 보면 여기 피벗 테이블 스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화살표 세 가지가 있는데 세 번째를 자세히라고 해요. 얘를 눌러서 밝게 중간이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중간이 보통이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16 버전은 중간을 보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열 번째에 해당한 스타일 보통 즉 중간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벗 테이블 하나 해봤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 두 번째로 넘어가죠. 지금 사이트로 바로 들어가서 우리 회의를 열었더니 우리가 40분이 지금 현재 지났는데 지금 종료가 되고 있지 않아요. 예,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 2로 넘어갑니다. 자, 피벗 테이블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뭐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이어서 해도 관계는 없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한 40분 정도 하고 35분에서 40분 정도 하고 강제적으로 우리가 10분 쉬었었잖아요. 오늘 사이트로 직접 들어가서 회의를 연결했더니 종료는 되고 있지 않네요. 자, 18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필드 제목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가 색깔을 좀 넣어줬고요. 영역을 다 잡아주세요. 되셨죠? 자, 이제 피벗 테이블은 어디 있다고 했죠? 그렇죠. 삽입에 있다고 했죠. 자, 삽입 선택해 주시고 이 피벗 테이블 아이콘을 클릭해 주세요. 잘하셨어요. 자, 기존 워크시트 선택하시고요. 자, 문제 첫 번째 화살표 봅니다. 동일 시트에 B13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시트에 B17이네요. 예, B17셀을 선택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예, 잘하셨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 피벗 테이블 필드는 여기와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맨 밑에 있는 피벗 테이블 선택해 주시면 피벗 테이블 필드가 나온다. 자, 기억하고 계시죠? 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갖다 놓을게요. 자, 제품별 이 한 분 더 들어오셨고요. 자, 한 분 더 들어오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 하는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페이지는요, 185페이지고요. 카톡방과 채팅방에 피벗 테이블 자료는 올려놨습니다.
지금 피벗 테이블 첫 번째 건 끝났고요. 피벗 테이블 두 번째 거 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들어오신 분을 위해서 여기 피벗 테이블 했던 거 제가 좀 삭제할게요. 삭제하는 방법은요. 자, 왼쪽에 여기 17행부터 쭉 잡아서 34행까지 있네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삭제해버리세요. 없어졌어요. 자,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자, 필드 제목을 이용해서 전체를 다 잡아주시고요. 삽입에 있다고 했죠? 그렇죠? 삽입에 있다고 했습니다. 삽입에 들어가셔서 첫 번째 피벗 테이블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자, 기존 워크시트 선택해 주시고요. 위치는 어디였어요? B17셀이었습니다. 확인 눌러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 볼게요. 자, 제품별 가격 비교를 이용하여 담당자는 필터. 자, 우리 필터라는 것은 처음 보죠. 여기가 필터예요. 담당자라는 글씨를 클릭 드래그로 이 필터에 갖다 놓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제품 코드는 행. 자, 요 제품 코드를 맨 위에 있네요. 행에다 갖다 놨습니다. 자, 열에 갖다 놓을 건 뭔지 봤더니 수입 국가는 열로. 자, 수입 국가는 열에다 갖다 놨습니다. 자, 이제 값에다 뭔가를 갖다 놔야겠네요. 자, 봤더니 값에 영업 비용. 영업 비용을 값에다 클릭 드래그로 갖다 놨고, 두 번째 이익. 이익도 클릭 드래그로 순서에 맞게 영업 비용 밑에다가 이익을 갖다 놨어요. 자, 여기까지 뭐 어려움 없으시죠? 자, 그런데 이제 함수가 틀리죠. 영업 비용과 이익의 합계. 합계 맞죠? 맞네. 틀리지가 않고 맞네요. 그렇죠? 제가 이거 함수를 바꿔보려고 이제 여러분들 알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왔는데, 자, 바꾸는 방법은 말씀드렸습니다. 왼쪽 클릭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왼쪽 클릭, 여기서는 오른쪽 클릭. 자, 아까 직접 여기서 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제가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는 영업 비용에 대한 함수를 바꾸고 이익에 대한 함수를 바꿀 수 있죠. 근데 여기 숫자에서는요, 어떤 게 이익이고 어떤 게 영업 비용인지 여기를 봐야 돼요. 이익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입니다. 즉, 여기 중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셔서 값 필드 설정을 해야 이렇게 이익에 대한 함수를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실수로 영업 비용에다 만약에 해놓고 함수를 바꾸면 당연히 영업 비용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구별해야 되고, 물론 여기도 마우스로 선택을 해서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여긴 글씨만 딱 나왔으니까 보고 하기 쉽잖아요. 근데 여긴 숫자가 나오다 보니까 이 글씨보다 숫자가 눈에 먼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여기서 한 것이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합계니까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계산한 후 값을 그랬어요. 자, 아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셨는데 요 값이 뭐냐면 이 숫자들이에요. 이 숫자들의 위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어디 들어있어요? 열에 들어있어요. 근데 얘를 어디다 놓으라고 되어 있죠? 행에다가, 즉, 요 값을 클릭 드래그로 이렇게 제품 코드 밑에, 즉 행에다 갖다 놓으면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래서 값의 위치를 열에 있던 것을 행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자, 이제 화살표 첫 번째 거 끝난 상태입니다. 두 번째 거 볼게요. 값 영역의 표시 형식은 셀 서식을 이용해서 통화로 하래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부분이 값 부분이죠. 이렇게 숫자가 들어있는 여기 부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값 영역이다가 값이라고 합니다. 이 값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셀 서식으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통화라는 게 들어있죠. 통화 선택하셨으면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끝난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볼게요. 레이블이 있는 셀 경험이 가운데 맞춤. 아까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어디서 했어요? 이 값 부분 아무 데서나 마우스 오른쪽 클릭. 피벗 테이블 옵션.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나오죠? 요겁니다. 위치 확인하셨으면 확인 누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가운데 정렬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전부 다 가운데 정렬되어 있죠? 셀 병합된 건 없지만 가운데 정렬은 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옵션을 이용해서. 자, 이제 마지막. 행과 열의 총합계는 나타내지 마라. 자, 요거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자, 여기 197,800. 얘네들에 대한 합계죠. 얘는 제가 수평으로 쭉 영역을 잡았어요. 수평으로 잡았다는 소리는 행을 잡은 거예요, 열을 잡은 거예요. 수평은 행을 잡은 겁니다. 행의 총합계죠. 얘도요. 행의 총합계죠. 즉, 여기 있는 총합계는 여기 부분은 행들의 총합계 영역이 되고요. 반대로 밑에 여기는요. 얘가 쭉 이 숫자들이 쭉 합해져서 합계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열의 총합계가 됩니다. 즉, 여기 부분은 열의 총합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모니터상에 보여드렸듯이 요 숫자들의 합계가 얘다라는 거죠. 얘는 결국 행의 총합계이기 때문에 이 전체가 다 행의 총합계가 되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는 행과 열의 총합계를 다 나타내지 말래요. 그럼 제가 요 행의 총합계를 만약에 없애면 여기 부분이 사라지면 되는 거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피벗 테이블 옵션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여기 요약 및 필터라는 게 있어요. 이거 눌러주세요. 자, 그래서 행의 총합계 표시를 체크 해제했습니다. 해제됐죠? 자, 확인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 부분이 사라질 겁니다.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자, 이제 얘가 뭐예요? 열이죠. 열의 총합계. 이 부분도 좀 사라지게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 피벗 테이블 옵션 들어가셔서 요약 및 필터에서 여기 열의 총합계 표시를 체크 해제했습니다. 확인 누르면 아래 것도 사라지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행의 총합계와 열의 총합계 합을 없애는 곳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 피벗 테이블 옵션도 있지만 다른 곳에도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이 디자인을 눌러보세요. 여기 보면 총합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행 및 열 총합계 설정이라는 걸 눌러주면 둘 다 나오겠죠? 다시 총합계 들어가서 나는 행만 설정이라는 소리는 뭐예요? 행만 나타내겠다. 즉 여기만 나타내고 이 밑은 없어지게 하겠다 이 소리예요. 이렇게 밑을 없애지게 하겠다. 자, 난 둘 다 없애고 싶다. 이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거 행 및 열의 총합계 해제 눌러주시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두 군데서 할 수 있다고 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넘어가서 피벗 테이블 세 번째로 갑니다. 힘드신가요? 여기까지 말하고 생각 쉬도록 할게요. 아,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해서 또 사이트 들어가서 또 연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텐데, 어쨌든 간에, 자, 우선 해보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세 번째 겁니다. 자, 영역 잡으시고요. 삽입까지요. 삽입에, 자, 피벗 테이블 선택해 주세요. 자, 기존 워크시트 선택해 주시고요. 여러분 교재 보겠습니다. 교재는 넘어가서 192페이지입니다. 자, 기존 워크시트 A20이라고 되어 있네요. A20셀을 선택하시고 확인 눌러주세요. 네, 잘하셨고요. 이제 하나하나 갖다 놓을게요. 날짜와 판매처는 행. 자, 날짜 클릭 드래그로 행, 판매처도 클릭 드래그로 행에다 갖다 놨습니다. 순서대로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판매처까지 갖다 놨습니다. 자, 두 번째. 상품명은 열로 갖다 놓으네요. 상품명은 열에다 갖다 놨습니다. 문제 없죠? 자, 값에다가는 매출액의 합계. 자, 매출액을 값에다 갖다 놓으세요. 클릭 드래그로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합계니까 함수 바꿀 필요 없겠죠? 자, 이제 두 번째 거 살펴볼게요. 나머지는 다 했고요. 날짜는 15일 간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3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3월이든 4월이든 아무 데서나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세요. 그러면 그룹이라고 나와요.
그룹 찾으셨죠? 선택해 주세요. 자, 지금 현재 일과 월이 다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날짜 수를 바꿀 수가 없어요. 날짜 수를 바꾸는 거는 일만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즉, 월을 클릭해서 체크 해제. 즉, 파란색 영역이 나와 있는 것이 선택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날짜 수가 활성화됐네요. 여기다가 15라고 써주세요. 자, 하나 더 확인 누르지 마세요, 아직. 여기 시작 볼게요. 시작이 2021년 3월 1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보세요. 자, 날짜에 총 4가지로 영역이 나와 있어요. 21년 3월 1일부터 21년 3월 15일. 첫 번째 줄이죠? 자, 여기서 맨 앞 왼쪽에 있는 거. 3월 1일. 얘가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들 모니터 보세요. 자, 끝은 뭐라고 되어 있죠? 4월 27일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교재 보세요. 교재 네 번째 줄, 날짜의 네 번째 줄. 21년 4월 15일부터 21년 4월 27일. 오른쪽에 있는 4월 27일이 끝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제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판매처가 이 날짜 밑으로 들어와 있죠. 그렇죠? 얘가 압축 형태일 때 이래요. 압축 형태일 때. 자, 문제 계속 보겠습니다. 자, 우선 두 번째, 날짜 15일 간격의 그룹을 설정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좀 나중에 하고 네 번째 거부터 볼게요.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 이거는 무슨 형식이라고요? 압축 형식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디자인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디자인 들어가세요. 여기 보시면 보고서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는 압축 형태예요. 얘를 개요 형태로 바꿔볼게요. 클릭했더니 판매처가 날짜 밑에 있는 것이 오른쪽으로 딱 뽑아져서 나왔죠. 자, 요걸 개요 형태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고요. 하나 더 제가 좀 보여드릴 게 있는데 개요 형태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테이블 형식이에요. 테이블 형식 눌러볼까요? 테이블 형식으로 했더니 이런 식으로 뭔가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보고서 레이아웃에는 세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기본 형태인 압축과 개요 형식과 테이블 형식이 있는데 상황에 맞춰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개요 형식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개요 형식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나타냈고요. 우리 세 번째 거 아직 안 했죠? 세 번째 거 해볼게요. 자, 값 영역의 표시 형식은 셀 서식을 이용해서 천 단위 구분기호를 쓰래요. 자, 천 단위 구분기호 쓰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값 부분을 다 잡습니다. 다 잡았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 셀 서식하세요. 천 단위 구분기호는 숫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숫자를 선택하시고 여기 보면 천 단위 구분기호 있죠? 얘를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피벗 테이블까지 해봤습니다. 자, 우리 좀 잠깐 쉴게요. 잠깐 쉬었다가 우선은 나가진 않겠습니다. 나가진 않고 제가 영상만 종료할게요. 영상만 기록 일시 중지해 놓고요. 자, 목표값 찾기 할 때 좀 살펴볼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목표값 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사원, 승진, 심사표의 총점의 합계, 즉 총점의 합계가 G14셀에 나와 있죠. 그 G14셀을 먼저 선택하고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G14셀을 먼저 선택하세요. 자, 그런 후에 데이터에 가보시면은 가상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위치 확인하세요. 여기에 세 가지가 들었습니다. 목표값 찾기, 시나리오 관리자, 데이터표. 자, 그 중에 우리는 목표값 찾기를 할 겁니다. 우리 앞전 시간에 얘기했던 시나리오 관리자 하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름 정의요. 그렇죠. 이름 정의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은 목표값 찾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목표값 찾기 시작했습니다. 수식셀, 우리가 G14셀을 선택해 놓고 했기 때문에 이 G14셀이 나왔고요. 이 G14셀에는 이렇게 수식이 들어 있어야 됩니다. 찾는 값 클릭하시고 얼마가 되고 싶죠? 문제 보세요. 총점 합계가 2000이 되려면 자, 여기다 2000이라고 값을 써주시면 돼요. 문제 없죠?
자, 값을 바꿀 셀, 또 다른 셀을 선택할 건데 문제 보면요. 강민영의 고과 점수. 셀 이름이 나와 있어요. D5셀. 자, D5셀을 선택해 주세요. 현재는 얼마죠? 86점이죠. 자, 1799점이 2000점이 되고자 할 때, 요 강민영의 고과 점수 86점은 과연 몇 점이 되느냐를 물어보는 게 바로 목표값 찾기예요. 한 가지를 찾는 겁니다. 확인했더니 287점이 됐네요. 목표한 점수 2000점이 되면서. 그렇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게 목표값 찾기예요. 쉽죠? 자, 목표값 찾기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자, 수식이 들어있는 셀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죠. 자, 페이지 넘어가셔서 202페이지입니다. 목표값 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판매 현황표에서 대구의 판매 이익, 즉 E6셀, E6셀을 선택했더니 여기 수식 들어있죠? 자, 가상 분석에 가서 목표값 찾기 선택해 주시고 찾는 값 클릭한 다음에 얼마가 되고 싶은가 봤더니 4,000. 40, 000, 000. 4,000을 만들었습니다. 값을 바꿀 셀을 선택하시고 문제 볼게요. 되려면 판매량 즉 D6셀이 D6셀 선택하시면 돼요. 현재 86이네요. 확인 눌러주세요. 그랬더니 4천만 원, 4천이라는 숫자가 되면서, 그렇죠? 4천만이라는 숫자가 되면서 판매량은 89개로 바뀌었죠? 그럼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이 끝이에요. 얼마나 더 쉬워요. 그렇죠? 자,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목표값 찾기 세 번째. 자, 문제 보죠. 지원 봉사 현황표. 얘가 지원 봉사 현황표입니다. 2021년 평균 D9셀, D9셀. 수식 들어있죠? 자, 가상 분석에 가서 목표값 찾기. 자, 찾는가? 문제 봤더니 200이 되려면 200. 값을 바꿀 셀은 자,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2학년 D6셀, D6셀. 확인, 확인. 끝이 목표값 찾기. 너무 쉽죠? 자, 이제 다음 파일 열겠습니다. 자, 파일에 열기 하셔서 자, 이번에는 시나리오 관리자라는 걸 선택해 주세요. 열기 하세요. 자, 시나리오 관리자 들어갑니다. 시나리오 관리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어렵냐면 이름 정의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몇 가지 과정이 좀 필요한 거 말고는 또 사실 별거 없어요. 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206페이지입니다. 자, 첫 번째 화살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무조건 시나리오 관리자에 가서는 첫 번째 화살표에 이름 정의가 들어있어요. 문제 볼게요. G16셀의 이름은 나와 있죠? G16셀을 선택해 주시고요. 위치는 잘 확인하시고요. 여기 G16이라고 보이시죠? 자, 클릭. 이름은 순수익합계. 오탄하지만 않게 순수익합계 엔터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름 정의하다가 실수를 하시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 그랬죠? 수식. 그래서 이름 관리자. 여기에 가셔서 잘못 입력한 내용을 선택하시고 편집 클릭하신 다음에 다시 써주시면 됩니다. 오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확인 눌러주세요. 닫기. 다시 한번 합니다. 또 있어요. G17셀. G17셀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사회기부율. 자, 이름 상자 클릭하시고 사회기부율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당연히 엔터 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이름 정의했습니다. 문제 없죠? 자, 이제 다시 위로 올라오셔서
그러면 우리 목표값 찾기 할 때는 어떤 셀을 선택해서 하는 게 나왔죠? 똑같아요. 시나리오 관리자도 어디를 선택해란 말이 나옵니다. 문제 읽어볼게요. 시나리오 관리자 기능을 이용하여 사회 기부율 율이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밑줄 치세요. 다음과 같이 변동되는 셀은 어디예요? 사회 기부율 G17셀입니다. G17셀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서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 들어갑니다. 현재는 아무것도 시나리오가 없어요. 추가를 해야죠. 추가. 자, 첫 번째 이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두 번째 화살표입니다. 시나리오 1, 시나리오 이름은 사회 기부 확대. 사회 기부 확대라고 쓰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문제 없죠? 자, 여러분들 사회 기부를 확대는 11%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11%라고 직접 입력하세요. 이렇게 똑같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 다르게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0.11. 얘도 11%와 똑같은 말이죠. 자, 근데 이거 환산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힘드시면은 그냥 11%라고 그냥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자, 이제 확인 누를게요. 자, 여기 추가 나오죠? 다시 한번 추가해서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사회 기부 축소. 자, 그런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사회 기부율은 얼마로 되어 있냐면 5%예요. 5%는 0.05라고 입력하셔도 되고 5%라고 하셔도 됩니다. 자, 바로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는 요약을 하고 싶은 거예요. 표시 누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요약을 누를 겁니다. 자, 요약 눌러볼까요? 클릭. 자, 어디에 나와야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문제를 조금 더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밑줄 쳤죠?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순수익 합계의 변동 시나리오. 순수익 합계의 변동 시나리오는 G16셀이죠? 자, G16셀 자동으로 잘 나와 있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오케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름 정의를 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G16, 여기가 G17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여기가 G17, 16. G16과 G17이 우리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꼭 시나리오 관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름 정의를 해줘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시나리오 2로 넘어갑니다. 시나리오 두 번째. 자, 여러분들 교재는 넘어가서 211페이지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먼저 이름 정의야부터 할 겁니다. 첫 번째 화살표 G13셀을 선택하세요. G13셀. 자, 데이터의 가상 분석에 이름 정의 먼저 해야 된다고 했었죠? 자, 이름 정의하겠습니다. 총 매출 G13은 총 매출 엔터. 자, 두 번째 이름 정의하겠습니다. B16 선택했고요. 이름은 이윤 엔터. 그 다음에 B17셀 선택하시고요. 이름 상자에 할인 엔터. 자, 이름 정의 몇 개 했죠? 3개 했죠? 자, 3개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3개 했습니다. 이 3개를 다 써먹어야 돼요. 자, 그럼 뭐부터 써먹느니, 뭐 먼저 사용해야 될지 문제 보겠습니다. 자, 시나리오 관리자 기능을 이용하여 이윤과 할인이 다음과 같이 변동되는, 자, 두 가지가 변동되죠? 이윤과 할인. 이윤과 할인. 자, 3개 중에 2개 써먹었습니다. 자, 이제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로 들어가세요. 자, 추가합니다. 자,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성수기. 자, 2개를 선택하고 확인을 눌렀기 때문에 저기 이제 시나리오 추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확인을 누르면 2가지가 떠요. 자, 첫 번째 이유는 30%, 30%, 할인은 3% 이렇게 했고요. 여기 추가 있죠? 바로 누르면 두 번째 추가를 바로 할 수 있어요. 추가 시나리오 이름은 비성수기 확인 누르면 2가지를 바꾸게 돼 있죠?
자, 이유는 10%, 할인율은 7%. 자, 더 이상 추가하시면 안 되고 확인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 표시 누르시면 안 돼요. 요약 누르는 겁니다. 자, 요약 눌렀을 때 우리 아까 세 개 중에 두 개는 써먹었고 하나 남았죠? 요약 누르면 요 나머지 하나가 이렇게 G13이라고 나옵니다. 지문상에서도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총 매출, 즉 G13셀의 변동 시나리오를 구해라라고 했죠? 확인 그냥 눌러주시면 됩니다.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성수기일 때, 비성수기일 때 이윤과 할인율, 총 매출이 나타나죠. 자, 근데 여러분들 마지막 화살표 보세요. 시나리오 요약 2는 시나리오 2 시트 바로 왼쪽에 시나리오 2 바로 왼쪽에 나왔죠? 기본은 내가 시나리오 2를 가지고 작업을 해서 요약을 만들면 항상 왼쪽에 나와요. 왼쪽이든 위든 나오는데 다음에 할 게 위에 나와요. 위나 왼쪽에 나오는데 얘는 시트는 위에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이거 왼쪽에 나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시나리오 세 번째 겁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셔서 216페이지입니다. 216페이지 보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름 정의 먼저 해야겠죠? 자, 첫 번째 화살표 보겠습니다. I13셀, I13셀 선택했고요. 자, 이름 상자에다가 상여금 합계. 오탄하지만 않게 주의해 주세요. 그 다음에 J13에다가는 이름 상자에다가 급여액 합계. 그 다음에 또 있네요. A16에다가는 이름 상자에다 상여 지급율. B16에다가는 특별수당. 자, 마지막 C16에다가는 연장 근무수당. 좀 많죠? 총 몇 개 했어요? 5개 했어요. 5개. 맞죠? 5개 했죠? 자, 무엇이 변동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위에 문제, 화살표 말고요. 그 위에 있는 문제 볼게요. 상여 지급률인 A16, 특별수당인 B16, 연장 근무수당인 C16, 이 다음과 같이 변동되는 3개를 잡았죠? 총 5개 중에 3개 잡았습니다. 나중에 2개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로 들어가세요. 자, 추가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 봤더니요. 급여 인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확인 눌러주세요. 자, 3가지 나왔습니다. 자, 먼저 상여율 봤더니 300%예요. 300%는 300%라고 하셔도 되고 그냥 숫자 3 써도 됩니다. 자, 특별 수당 좀 볼게요. 특별 수당은 20만 원이네요. 2000000. 그 다음에 연장 근무 수당 볼게요. 연장 근무 수당 딱 봤더니 10%가 인상됐어요. 그러냐 우리 10% 인상됐다라는 건 우리 어떻게 나타나죠? 2만 원에서 10%면 2,000원이죠. 그쵸? 22,000원이죠. 여기다가 22,000원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계산식으로 하셔도 돼요. 만약에 계산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네모. 만약에 계산식으로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는 2만 더하기 2만 곱하기 10%. 이렇게 해야겠죠. 그죠? 22,000원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돼요. 어차피 이 계산으로 하면 22,000원이 되잖아요. 자, 제가 이거를 컨트롤 C로 복사해서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습니다.
자, 확인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확인 눌렀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나왔죠? 이름과 수식의 결과값으로 변환되었습니다라고 돼 있죠? 그냥 확인 딱 눌러볼게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 편집을 클릭해 볼게요. 클릭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급여 인상 이렇게 나왔고요. 확인 눌렀더니 여기요. 22,000이라고 나왔죠. 즉,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서 직접 쓰셔도 되고 수식을 쓰셔도 된다. 그 얘기를 알려드리려고 한 겁니다. 자, 확인해 주시고 다시 한번 추가합니다. 자,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급여 삭감. 자, 확인합니다. 자, 얘는 100%니까 숫자 1만 써도 되고요. 자, 특별 수당은 5만이네요. 5만. 그 다음에 근무는 뭐라고 10% 삭감됐대요. 삭감됐다고 하니까 2,000원이 빠져서 18,000원이 되면 되겠죠? 그렇죠? 18,000원으로 바꿨습니다. 자, 이제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요약 누를 거예요. 이 요약을 눌렀을 때 어떻게 되나 보세요. 한 개밖에 안 나와요. 우리 아까 5개 이름 정의했잖아요. 그렇죠? 문제를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상여금의 합계와 급여의 합계, 즉 I13과 J13을 둘 다 잡으셔야 됩니다. 두 개 다. I13과 J13을 둘 다 잡은 후에 확인을 누르셔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야 두 개 다 나옵니다. 우리 이름 정의했던 5개가 이제 다 나왔죠?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화살표 시나리오 요약 3 시트는 시나리오 요약 3 시트의 바로 왼쪽은 자동으로 나오는 거니까요. 왼쪽은 뭐 바꿀 거 없습니다. 만약에 오른쪽에 나와야 된다라고 했다면 클릭 드래그로 이렇게 오른쪽에다 갖다 놓으시면 돼요. 클릭 드래그로 시트 위치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당구장 표시 볼까요? 정답과 일치하여야 되며 오자, 즉 오타로 인한 부분 점수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타 하나만 나도 작업한 거 다 날아가 버린다. 그 얘기예요. 자, 이제 파일에 열기 하셔서 찾아보기. 자, 이제 통합 기능 먼저 데이터 표 먼저 할게요. 통합은 좀 오늘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시간이 괜찮으면 할 수도 있고요. 자, 데이터 표 먼저 선택하시고 열기 하세요. 데이터 표입니다. 데이터 표는 가상 분석의 마지막 세 번째 것으로 목표값 찾기가 한 개를 찾는 거라면 시나리오는 2개 이상. 그 다음에 데이터 표는 여러 개를 찾아야 될 때 쓰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좀 봐야 뭐를 알 수 있겠죠? 자, 통합은 넘어가고 데이터표 230페이지입니다. 230페이지. 자, 여기 보면 개월 나와 있는 게 행이고요. 여기 퍼센트 나와 있는 게 이율이에요. 개월 나와 있는 게 수평이니까 행. 자, 퍼센트 나온 건 수직이니까 열입니다. 행과 열의 교차될 부분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들어가야 돼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대출금 상환표의 월 납부액은 뭐 어쩌고저쩌고를 계산한 거다. 그쵸? 자, 이거를 나타내라라고 돼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월 납부액을 월 납부액 얘 찾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면 얘를 여기에 나타내는 가장 좋은 방법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 하나 말씀드릴게요. 는 하시고요. 요 B6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냥 입력 단추 누르시면 돼요. 간단하죠? 다시 한번요. 딜리트 지워주시고 자, 요 사이에다가 는 하시고 내가 원하는 납부 금액, 월 납부 금액 선택하신 다음에 입력 단추 그냥 딱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클릭 드래그로 행과 열의 전체를 다 잡으세요. 어려움 없죠? 자, 데이터에 들어가셔서 가상 분석에 데이터 표 선택하세요. 자, 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이 뭐예요? 개월이죠. 여기 부분을 잡는 게 아니고 여기 왼쪽에 해놓은 거 있잖아요. 여기를 잡는 겁니다. 60개월 선택하시고요. 열 보겠습니다. 연이율이죠. 수직으로 되어 있는 열은 여기 보면 연이율 나와 있네요. 그렇죠? 선택하세요.
확인. 끝. 너무 쉽죠? 자, 바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데이터표 두 번째. 자, 근데 여기서 좀 차이가 있네요. 왜요? 표 1에서는 수평, 행이 있었어요. 열도 있었어요. 근데 데이터표 2에는요. 행이 없어요. 열밖에 없어요. 열밖에. 그쵸? 이럴 땐 어떻게 하냐 이거죠. 자, 여기다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다 결과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 위치 확인하세요. 어디에 결과가 들어가야 되는지 위치 확인하셨죠? 는 하시고 여러분들 문제 232페이지에 문제 보겠습니다. 적금 불입금액의 표에서 월 불입금액을 찾는 거예요. 월 불입금액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월 불입금액 입력단추 누르세요. 예, 다 된 거예요. 자, 우리 표 1에서 여기만 잡고 하지 않았죠? 즉 행과 열을 다 잡고 했었죠? 자, 근데 여기서는 뭐밖에 없어요? 열밖에 없죠? 즉 열만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얘까지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잡아요? 이렇게 잡아야겠죠? 잡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자, 이제 가상문서에 가셔서 데이터표 누릅니다. 행 있어요, 없어요? 행 없어요. 그럼 안 하면 돼요. 열이요. 클릭하시고 열은 여기 있죠. 그게 뭐예요? 이자율이죠? 여기 이자율 1% 선택합니다. 끝난 거예요. 확인. 나머지는 컴퓨터가 계산해 줄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이제 마지막 통합. 통합 다시 앞으로 좀 넘어갈게요. 222페이지입니다. 자, 파일, 통합 파일 불러와 주세요. 자, 통합 파일입니다. 통합 파일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한 곳에 집중시키겠다. 한 곳에 집중해서 결과를 나타내겠다. 그 얘기예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표처럼 이렇게 행과 열에 해당하는 걸 다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함수만 보면 돼요. 여러분들도 222페이지에 문제 보겠습니다. 표 1, 2, 3에 그룹별 2019년, 2020년, 2021년의 합계를 나타내라. 하면 됩니다. 자, 데이터에 가셔서 통합이 어떤 건지만 확인하세요. 찾으셨죠? 자, 눌러주세요. 함수는 합계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바꿀 필요는 없을 거고요. 자, 참조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절대 딜리트 눌러서 지우지 마세요. 됐죠? 시작합니다. 자, 표 1, 표 1, 이 구분부터. 자, 여기가 구분부터 시작했죠? 자, 그러면 당연히 구분부터 시작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추가. 제가 지우라는 거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지우는 거 없습니다. 추가됐습니다. 자, 바로 그냥 여기 표 2. 부분부터 시작해서 다 잡고 추가. 세 번째, 부분부터 시작해서 다 잡고 추가. 그리고 나서 요 첫 행과 왼쪽 열 다 체크하세요. 컴퓨터 능력 2급에서는 하나만 선택하고 어떤 건 선택하지 않는 형태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다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계산은 컴퓨터가 해주는 겁니다. 자, 통합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25페이지입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직위서부터 시작해서 다 잡았습니다. 중요한 거, 직위부터 결과를 낼 겁니다. 자, 데이터에 통합 클릭하시고요. 함수는 뭔지 살펴볼게요. 225페이지에 문제를 보니까 함수는 최대값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최대값 선택하겠습니다. 최대 참조에 클릭하시고 영역 잡을 때, 자, 결과에 보면 직위부터 영역이 되어 있죠? 그러면 절대로 직위부터 잡아야지 다른 이름인 사원명부터 잡으시면 안 돼요. 직위 부분에 직위부터 결과를 나타내고 싶다면 당연히 직위부터 영역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해하실 수 있죠? 추가.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지사 직위부터 다 잡고 추가. 광주지사 직위부터 다 잡아서 추가. 저택 왼쪽 열 둘 다 선택하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결과를 내주시면 돼요.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 결과 부분의 시작이 직이라면 우리가 참조할 때 이 첫 번째를 직위부터 잡아야지 절대 사원명부터 이렇게 잡으시면 틀린 거예요. 직위부터 잡으셔야 된다는 거 추가할 때 기억하시고요. 통합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아까 같이 통합이나 이런 것들이 양쪽에 다 열과 행에 다 있었어요. 열과 행에 이렇게 열과 행에 데이터들이 다 있었는데 통합 3 볼까요? 행은 있어요. 그런데 열이 없어요. 그럴 때는 뭔가를 넣게 하는 문제가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메모에다가 이걸 좀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와일드 키라는 건데요. 와일드 키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별과 물음표가 있습니다. 별은 뭐냐 하면 없는 글자에서 무수임하는 글자를 얘기하고요. 물음표는요. 물음표 하나당 한 글자를 얘기해요. 자, 문제 보면 A사, B사, C사로 시작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시작한다라는 의미는 A사라고 돼 있으니까 A사로 시작한다. 별. 이렇게 들어갑니다. A사로 시작한다라는 의미.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A사로 끝났다. 이 소리는 뭐가 될까요? 별 A사. 이런 얘기가 합니다. 자,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A사로 A사로 시작하는 네 글자. 이렇게 나왔답니다. A사로 시작하는 네 글자라고 되어 있다면 A사 물음표 물음표. A사로 시작하는 하나, 둘, 셋, 네 글자.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와일드 키를 이용해서 표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A사를 포함했다. 이건 어떻게 표현할까요? A사를 포함했다는 별 A사 별. 이건 A사를 포함했다란 의미가 됩니다. 자, 이제 여기다 어떻게 써야 돼요? A사, B사, C사로 시작한다 그랬으니까 A사, B사, C사 이렇게 하시고 뒤에다가 뭘 써야 돼요? 각각 별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게 A사로 시작했다란 의미로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내용을 썼으면 영역을 잡아야겠죠? 통합 들어갑니다. 통합 클릭. 그래서 함수를 봤더니요. 평균이라고 돼 있어요. 1월, 2월, 3월의 평균. 자, 함수는 평균이고요. 자, 참조 클릭해서 이제 영역 잡겠습니다. 제조사부터 했으니까 자, 여기서 제조사와 제품명의 내용이 다르다 하더라도 요 밑에 있는 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냥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잡고 추가.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잡고 추가. 밑에도 마찬가지 잡고 추가.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둘 다 선택할게요. 두 개 다 선택한 것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나왔죠? 시작하는, A사로 시작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통합까지 쭉 해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기타 작업, 즉 매크로 부분 나가도록 할게요. 자, 혹시 질문사항 있을까요? 자, 질문사항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뭐 수업이 끊기지 않고 나갔다 들어왔다 하지 않으니까 좋으네요. 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